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마지막 동영상 수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는데 2학년만 등교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3분의 2 등교 또는 이제 전면 등교로 해서 우리가 원래 전교생이 다 학교를 등교했던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등교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중간고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공부하느라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가 또 중간고사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고 공부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는 이 부분은 기말고사 범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 본 지 또한 2주가 지나면서 그 사이에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이 끝이 나게 되었어요. 대면 수업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또 이어서 다음 단원으로 진도를 나가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여기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를 다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단원도 조금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 대면 수업 때 만났을 때 이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단원 내용을 또 대면 수업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특성 단원을 이제 물질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대면 수업 때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뭐 부분, 용해도 석출되는, 그러니까 용해도가 온도가 높을 때는 높은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용해도가 작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석출되는 양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선생님이 다시 조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 기말고사에 어떻게 시험을 칠까 걱정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한 번 더 대면 수업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는 물질의 특성 단원 전체 내용이 포함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의 이제 범위에 포함이 되는 문제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범위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여러분이 일단은 한번 다 풀어보고 지금 선생님 수업을 잠깐 멈춤으로 하고 다 풀어보고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짚고 가기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2번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한다. 선생님이 자다가도 밀도 구하는 공식을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다. 꼭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밀도는 그냥 서로 섞어보면 돼. 예를 들어서 물이랑 돌멩이 중에 어느 게 밀도가 커? 라고 했을 때 물에다가 돌멩이를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만약에 가라앉잖아. 그러면은 가라앉는 게 밀도가 크구나. 그러니까 돌이 더 밀도가 크고 물은 밀도가 작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네모나 스타이로폼이랑 물이랑 밀도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두 개 또 섞어보면 되겠죠. 물 위에 스타이로폼이 뜨니까 밑에 있는 물이 밀도가 크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어떤 온도에서 5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이죠. 용매. 그러니까 용해도라는 것은 무조건 용매의 기준은 100g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증류는 성분 물질의 증류 끓어야 되잖아. 그치? 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문제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중간고사를 풀 때에도 문제를 잘 읽으면 선생님이 써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인지를 하고, 그리고 문제 안에 또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힌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4번에 증류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증류? 끓는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물질은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6번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은 재결정을 통해서 이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뭐였어요? 질산칼륨을 이제 과학실에서 쏟아가지고 거기 이제 불순물이 섞였을 때 이제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물에다 녹여가지고 온도를 이제 낮추고 얼음에 넣어가지고 용해도를 떨어뜨려서 그만큼 석출되는 양을 얻는 이런 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7번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이거는 크로마토그래피, 거름종이에다가 왜 그 수성 사인펜 찍어가지고 물 흡수시켜서 물이 쭉 거름종이를 거름종이에 흡수돼서 이동하는, 거기에 이제 수성 사이펜이 녹아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는데 색깔별로, 거기에 섞여있는 색깔별로 이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가지고 잉크가 쭉 퍼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색깔들이 다 분리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적용하기 1번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다른 것은 다 맞고 1번이 틀렸다. 1번 순물질은 부피와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부피와 질량이 일정하다? 그러면 순물질은 예를 들어서 물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100g이어야 돼? 뭐 무조건 1리터여야 돼? 아니잖아, 맞죠? 부피분의 질량, 즉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피와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맞고 5번이 틀렸다. 자, 5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도의 물 100g에 각 고체 물질을 녹여 포화 용액으로 만든 다음, 포화라는 것은 녹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녹였다라는 겁니다. 20도로 생각했을 때 석출량이 가장 많은 물질은 질산 나트륨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온도가 내려갔을 때 용해도가 제일 많이 내려가는 애가 그만큼 많이 석출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가파른 아이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보세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석출이 거의 안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질산칼륨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어때요? 가파르죠. 그러니까 60도일 때 용해도랑 20도일 때 용해도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만큼 석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질산나트륨이 아니라 질산칼륨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프는 액체 물질 기역부터 리을의 가열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답은 니은 디귿이고 틀린 것은 기역이에요. 기역이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기역은 디귿보다 끓는 점이 낮다라고 했는데, 끓는 점이라는 것은 상태가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무리 가열을 해도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기역과 디귿을 비교해 보세요. 근데 디귿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어. 맞죠? 그 저희가 끓는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기역은 어때요? 온도가 쭉 계속 올라가죠. 이것은 순물질이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혼합물일 경우에 계속 이게 농도가 점점 짙어지면서 끓는 점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역의 끓는 점이 뭐 어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끓는 점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자, 4번 봅니다. 혼합물과 그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래 속에 사금 채취하는 것은 증류 끓여서 되는 겁니까? 모래도 끓여집니까? 사금도
여기서 사금은 여러분 모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가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끓여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접시 같은데, 그러니까 쟁반 같은데 두고 물을 흘려 보내가지고 금이 모래보다 밀도가 크니까 금은 가라앉고 모래는 쓸려 나가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만 놔두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증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2번 소금물에서 물을 분리하는 거. 여러분, 증발을 시켜버리면요 물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소금만 남아요. 그래서 증발은 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고. 3번 물과 에탄올. 여러분,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끓여야지 분별 깔때기를 가지고 하나는 거름종이에 남고 하나는 거름종이를 통과하는,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둘 다 거름종이를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분별 깔때기로 분리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모래와 스타이로폼. 이거를 재결정이 뭐였어요? 그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다시 결정으로 그 용매에 다 녹인 다음에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다시 얘를 고체로 만드는 걸 재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래와 스타이로폼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 물에다 넣어가지고, 모래는 물에 가라앉고 스타이로폼은 물에 뜨잖아. 그러니까 밀도 차이를 이용하면 되는데 재결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고. 의약품의 성분 검출, 의약품이나 아니면 뭐 잉크나 뭐 이런 것들은 크로마토그래피를 가지고 한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과학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자, LPG, LNG 공기의 밀도예요. 그래서 그 가스 누출이 됐을 때 LPG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랑 LNG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LPG는 보세요. 공기보다 밀도가 크죠. 그러면 누수가 됐을 때, 누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겠죠. 근데 LNG는 어때요? 밀도가 공기보다 작죠. 그럼 얘는 가스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보기는 천장에 설치해야 된다. 또 LNG냐 LPG냐에 따라서 누출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시험관 가부터 바가 있어요. 여기다 다 같은 양의 사이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기포가 가장 많은 시험관과 가장 적게 발생하는 시험관을 골라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일단 여러분이 사이다를 시원하게 마신다. 그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가득가득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니?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있다. 라고 하는 사이다는 어떻습니까? 뚜껑을 열지 않은 사이다여야 하고, 또 냉장고에서 갓 꺼낸 사이다여야 되죠. 그거는 거의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 기체 자체가 사이다 안에 다 녹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얼음물에 있는 뚜껑이 덮여져 있는 나겠고, 반대로 제일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이산화탄소 기체가 사이다에 녹아 있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맛없는 사이다를 고르면 되는 거라. 제일 맛없는 사이다가 뭐예요? 제일 뜨거운 물에 뚜껑 열려있는 사이다겠죠. 답은 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잘 적으면은, 기체가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은 마이고 기체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시험관은 나다. 그 까닭은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작기 때문이다 라고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기체 용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적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물질과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 표를 보고 가와 물을 이제 혼합했을 그 혼합물을 다시 원래대로 그리고 물 이렇게 두 개를 다시 분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물어봤는데요. 자, 보세요. 두 개가 가는 78점이고 물은 0도. 어떻습니까? 끓는 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가와 나를 분리할 때에는 끓는 점을 이용하면 좋고, 끓는 점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면 좋고, 밀도 한번 볼까요? 밀도는 0.79면 거의 0.8이고 물은 1이잖아. 그러면 크게 밀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밀도 차이로는 좀 어렵다.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도는 둘이 잘 섞이니까 뭐 석출되고 뭐 재결정되고 이런 걸로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8번은 크로마토그래피를 한 물질 분석 결과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제일 간단하게 크로마토그래피를 교실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우리 수업 시간 내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한참이 걸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실험을 했다? 그러면 내일 과학 시간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간고사를 치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험, 그리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 실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대면 수업 때 얘기를 할 건데,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이 수행평가도 치고 뭐 지필평가도 1차, 2차 다 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번에 1차 고사를 치니까 다음에 2차 고사엔 또 당연히 과학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지필고사를 100% 서술형 또는 논술형으로 치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 수행평가로 부담을 주지 않고 그냥 지필평가로 여러분이 학업 성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실험은 그냥 여러분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물질 가부터 라 중 혼합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모두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하세요 라고 했는데, 혼합물에는 물질 노란색 위치가 똑같으니까 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위치가 똑같으니까 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위치가 똑같으니까 나가 들어있다. 그럼 왜 가는 아니냐? 가는 노란색이지만 어때요? 혼합물과 가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거니까 다른 물체다라고 하는 거지 같은 물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은 나다라고, 이동 속도가 같다, 올라간 높이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9번 그림은 물, 식용유, 소금, 질산, 칼륨을 많이 섞었다 그자. 물, 식용유, 소금, 질산, 칼륨 하나 둘셋 4개를 섞었어요. 이건 이제 분리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식용유와 나머지, 너무 쉽다. 이거는 그냥 한 통에 부어가지고 위에 뜨는 식용유만 걸러내면 되니까 일단 가는 밀도고요. 질산칼륨과 나머지. 질산칼륨과 나머지는 우리가 탐정 영상 봤었잖아요, 맞죠? 질산칼륨을 과학실에서 쏟아서 불순물이 섞였는데 이걸 어떻게 질산칼륨만 순물질을 걸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막 탐정놀이 하는 그런 영상을 봤었잖아요. 그때 뭐 어떻게 했었어요? 물에 녹여가지고 다시 온도를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용해도를 떨어뜨려서 나머지 석출되는 걸 확인하는 이런 방법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용해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물과 소금을 분리하는 건 그냥 끓이면 되잖아. 그럼 물은 날아가고 소금은 남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가부터 다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해라 라고 했네. 설명 쌤이 다 한 것 같은데. 그 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한 비커에 넣고 이제 나머지는 가라앉는 거고 식용유 위에 동동 뜰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분리하는 거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분별 깔때기였죠. 그러니까 가에서는 분별 깔때기를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해도 차이를 위해서 재결정시켜서 질산칼륨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물을 증류시켜 가지고 이제 소금을 남기고 물을 증류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두 개를 분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단원이 끝이 났고요. 이번 단원을 선생님이 풀이를 빨리 한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그러면은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만 하고 대면 수업 때 그러면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새로운 단원을 소개할 때 선생님이 1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1페이지로 가서 목차에 한번 가봐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놈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수권과 해수의 순환이랑 열과 우리 생활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있네요. 그러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10월 중에 수권과 해수의 순환을 하고 11월을 그럼 수권과 해수의 순환을 10월달과 11월달 중반까지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열과 우리 생활을 11월달 남은 반을 쓰고 12월달에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재해재난과 안전은 그냥 재해재난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라서 이미 여러분이 막 유치원 때부터 이미 다 잘 배워왔던 내용이라 한번 확인을 하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어렵지 않고, 또 이미 또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1시간, 2시간이면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우리한테 두 단원이 남았는데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세 달 중에서 이제 벌써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10월달은 다 지나니까 수권과 해수의 순환을 11월 한 중반까지, 그다음 나머지 12월까지 이제 열과 우리 생활을 하고 우리가 또 기말을 쳐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수권과 해수의 순환은 일단 물이 지구에서 어디 분포하는지 이제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뭐 바다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또 지하수도 있고 또 빙하도 물이잖아, 맞죠? 수권에 포함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까지 이제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물이 분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 자원으로도 사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뭐 낙수 효과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원으로 이제 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도 또 우리가 그 발전소를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 거고, 그 다음에 바닷물, 해수의 특성과 순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바닷물이 엄청 깊잖아요, 맞죠? 깊으면 깊은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온도가 점점 차가워져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바닷물 먹으면 뭐 짠맛도 있고 쓴맛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어서 그런 건데, 누구 때문에 짠지, 누구 때문에 쓴지, 뭐 이런 거를 다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해수를 어떻게 이용해서 사용하는지 적용한 예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은 이제 수권과 해수의 순환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고, 열과 우리 생활은 이제 이어서 하겠는데, 아마 그 해수에서 염분 구하는 게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염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해류에 대해서 뭐 이름을 이제 조금 생소한 걸 외워야 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열과 우리 생활에서는 비열 구하는 공식을 알고 또 비열을 구하고 그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 것도 있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선생님이 걱정 안 하는 게, 우리가 대면 수업 때 선생님이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은 선생님이 우리가 2학기에 만나서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을 훨씬 많이 했는데 이제 중간고사를 쳐야 된다는 사실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은 시험은 아직까지 중학교 수준에서는 벼락치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시험 치기 전날 또는 시험 치기 1시간 전만이라도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뭐 소화계, 순환계, 뭐 배설계, 그다음에 이제 물질의 특성 뭐 이런 거, 호흡계 뭐 이런 거 한 번만 보면 우리가 못해도 반은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간고사 공부를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 또 선생님 유튜브에 지금까지 선생님이 찍었던 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 다시 보기 하면서 공부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